AP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콘텐츠의 주제인 D램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저는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바로 차세대 D램 기술로 불리는 이 LLW D램이 과연 갤럭시 S24에 탑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치 언론사에서는 이번에 LLW D램이 탑재된다는 그런 확정적인 뉘앙스를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결을 달리합니다. 이번에 탑재가 안 될 것 같다에 좀 더 많은 비중을 싣고 싶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자꾸 LLW D램에 대해서 선봉장처럼 이렇게 내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AI 때문이에요. 원활한 AI 연산을 위해서는 AP의 성능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AP의 연산 데이터를 제공하는 D램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엑시노스 AP와 함께 주목되는 게 LLW D램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굉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LLW D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S24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까지도 한번 나름의 예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명목상 최초의 생성형 AI 탑재폰이 될 이 갤럭시 S24의 성공이 보장되기 위해선 삼성전자가 테크데이에서 공개했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가우스, 이 가우스를 버벅임 없이 구현해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D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 스펙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LPDDR5 들어갔네 하고 넘길 때가 많단 말이에요. D램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AP를 더 비중 있게 보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D램도 동등한 위치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이 생성형 AI의 가장 큰 특징, 어마어마한 매개 변수의 수, 그리고 그로 인한 천문학적인 연산 난이도의 상승, 이것을 들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게다가 이미 대중들은 챗 GPT를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갤럭시 S24에 이제 가우스가 탑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우스의 성능이 챗 GPT보다 못하다. 이런 소리 나오면은 그냥 S24도 역사의 뒤안길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로서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역효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이 생성형 AI가 정말로 호평을 받아야 돼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폰과의 프리미엄폰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우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면 갤럭시는 그 나락행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번에 S24가 생성형 AI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아이폰 그거 안 따라할까요? 바로 따라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애플도 AI 강화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따라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폰에서 생성형 AI가 돌아가는 거랑 갤럭시에서 돌아가는 거랑 쾌적함의 차이가 다를 텐데 이건 경쟁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가우스와 S24의 성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승부처는 저는 프로세서라기보다는 D램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찌됐든 D램에서 AP로 갈 때 생기는 병목 현상을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최대 과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LLW D램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갤럭시 S24 성패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이 LLW D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LLW D램이란 Low Latency Wide I/O D램의 약자입니다. 데이터의 입출력 단자를 확 늘림을 통해서 데이터 송수신 지연을 최소화한 D램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현재 서버용 AI 가속기에 탑재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HBM의 모바일 버전이다 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HBM의 핵심은 뭐죠?
용량을 높이고 대역폭을 늘리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프로세서에 공급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LLW D램 또한 입출력 단자의 수를 기존 D램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늘림을 통해 대역폭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 메모리와 AP 사이의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 D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지난 11월 30일에 자사 X 계정에 LLW D램을 소개하는 40초가량의 영상을 게시를 했어요. 소개된 영상에서 살펴보면 이 LLW D램은 AP 프로세서 바로 옆에 붙어서 연산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연출해 냈습니다. 기존 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개념이었어요? 프로세서가 따로 있고 D램 영역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사이를 전극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칩이 떨어져 있다고요. 거리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떨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LPDDR D램이 따로 있고 AP가 따로 있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자, 그래서 야기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와 AP 간의 연결 기술은 꽤나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PCI 익스프레스 같은 것이 그런 기술들이죠. 바로 연결성을 얼마나 쾌적하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바로 PCI 익스프레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AI의 보편화와 생성형 AI의 등장,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더 큰 초거대 AI의 보편화로 인해서 스마트폰 내의 연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는 곧 프로세서와 D램 사이의 병목 현상과 발열을 더욱더 심하게 야기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늘어나는 연산량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업계의 화두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늘어나는 연산량을 지연 없이 처리를 하면서도 전력 소모는 또 전력 소모대로 줄여나갈 수 있느냐,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LLW D램은 이러한 메모리 업계의 고민의 흔적이 깊게 배어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기존에는 프로세서 D램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따로 떨어진 영역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드베이스드 패키징을 활용해서 한 칩셋 안에 프로세서와 LLW D램이 함께 탑재되는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LLW D램은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한 칩셋 안에 구성함을 통해서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의 데이터 이동 거리를 획기적으로 좁힐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출력 단자인 I/O의 숫자를 크게 늘려서 대역폭을 높이기까지 한 것이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역폭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 번에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양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프로세서와 메모리 반도체 간의 데이터 이동 통로를 우리는 버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버스가 얼마만큼의 대역폭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메모리에서 프로세서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LLW D램의 경우 입출력 단자의 수를 일반 D램에 비해서 크게 높이고 프로세서 바로 옆에 D램을 배치함을 통해서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만큼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지연 없이 빠르게 AP로 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된 메모리 반도체예요. 데이터의 이동거리가 짧아지고 I/O의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적은 양의 전류로도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효율도 당연히 향상이 됩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갤럭시 S24 시리즈에 만약에 LLW D램이 탑재가 된다면 그 전력 효율이 전작 대비했을 때 70% 수준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볼 정도로 전력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세서와 한 칩 안에 D램이 구성되어 있으면서 높은 대역폭을 확보하여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메모리, 이 LLW D램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AI의 대중화 때문이죠. 이제 생성형 AI가 휴대폰에까지 탑재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일반인들도 생성형 AI 서비스를 일상처럼 사용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는 생성형 AI에 필요한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받아와서 디바이스 내에서는 구현만 할 뿐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AI의 개념 자체가 이 서버에서 받아오는 이런 중개의 개념이 아니라 온 디바이스 AI, 즉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굳이 서버와의 연결이 없이도 스스로 추론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온 디바이스 AI에는 고성능의 반도체 칩셋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되고 있죠. 또한 연산 데이터가 바로바로 원활하게 AP로 전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버를 거치지 않는 온 디바이스 AI의 특성상 데이터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될 거고요. AI 추론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때에 지연 없이 공급을 해줘야만 제대로 된 추론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D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 가속기에서 HBM의 역할이 커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현상이 지금 모바일 쪽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전송 거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지연 시간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한 칩 안에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통합하는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덩달아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이젠 생성형 AI 시대에서 필수품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통해서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통합하여 한 칩셋 안에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X에 소개된 이 LLW D램의 모습도 프로세서 옆에 붙는 모습 아닙니까? 즉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한 칩에 통합되는 모습이 모바일 쪽에서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앞으로 D램의 발전 방향은 캐시 D램이 될 거다. 프로세서 안에 D램이 통합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머지않은 시대에 인텔, AMD, 엔비디아 등 이 내노라 할 프로세서 기업들이 메모리 기업과 협력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달려드는 기현상이 펼쳐질 겁니다.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게 프로세서와 메모리는 어느 누군가가 다른 편에 종속되는 그런 뭔가 복속되는 분위기의 그런 종속 관계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한국에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으로 여겨지고 있죠. 자, 그럼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S24에 과연 LLW D램이 탑재되냐 안 되냐, 이거 결론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이번에 분명히 플래그십 라인업의 그 최정점에 있는 울트라 라인이 굉장히 잘 팔리거든요. 플러스가 제일 안 팔리고 갤럭시 S24 기본 모델하고 울트라 모델이 그나마 팔리는데 대다수의 영역은 울트라에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갤럭시 S24 플러스하고 울트라에는 8젠3가 탑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8젠3 어디서 만들죠? TSMC에서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에서 담당하는 거는 D램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LLW D램으로 간다면 말이죠. 통합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당연히 TSMC에서 하겠죠. TSMC가 패키징으로도 세계 탑인데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TSMC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갤럭시 S24에 LLW D램이 탑재가 된다면 삼성전자에서는 TSMC의 LLW D램만 제공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치 삼성전자가 TSMC 하청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그 콧대 높은 자존심이 이거 허용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메모리만 삼성에서 담당을 하고 프로세서, 통합까지 TSMC에서 한꺼번에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TSMC 점유율만 높여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남 좋은 꼴 못 보는 삼성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8젠4를 3나노 GAA 2세대 공정으로 유치를 하면서 턴키 형식으로 LLW까지 끼워 팔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4에는 안 들어갈 확률이 98%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의 가능성 열어두고 싶습니다. 정말 열어두고 싶어요. 하지만 삼성이 이 생성형 AI 폰의 성공을 위해서 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아이폰에 비해 젊은 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갤럭시가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선제 공격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격이 제대로 먹히려면 생성형 AI 구동이 막힘없이 제대로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LLW D램의 탑재가 필수일 텐데 삼성이 갤럭시 S24의 성공을 위해서 그 TSMC의 점유율을 몰아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지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아직 한 달 반 정도 출시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루머나 흘러가는 형국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은 98대 2로 LLW D램은 이번 24에 탑재되지 않는 쪽으로 좀 이렇게 무게추를 두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